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나 왜 목소리가 안 들리지?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왜 나 안 들리지 목소리가? 아, 잘 들려요? 나만 안 들려. 내가 내 목소리 안 들리네. 너무 감사해요. 기다려주셔가지고. 와, 빨리빨리 말하고 싶은데 제 소리가 안 들려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에? 이제 들린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고민 상담 전에 이게 고민 상담 전에 이게 이 먹방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방용 테이블 세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높아야만 여러분들한테 음식이 보인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하고 그냥 가지고 왔더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부랴부랴 이거를 테이블을 높여가지고 해봤는데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먹방을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하루 종일 뭐 할 게 많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그냥 뭐 대충 뭐 우유라도 마시고 할까 하다가 한번 시켜볼까 하다가 같이 먹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먹방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진짜 맛있게 끝까지 드시잖아요. 막 완전 많이. 근데 제가 저번에도 늘 말했지만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음식을 잘 많이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거를 제가 먹는 거를 봐주는 게 어떠실까 생각을 했지만 일단 너무 늦어져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겠다. 오늘 음식은 바로 프라닭 치킨 마요. 치킨 마요가 아니지. 고추 마요. 고추 마요랑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사이드 메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오늘 좀 서툴러요, 여러분. 떡볶이. 이거는 오징어링. 오징어링이에요. 오징어링 처음 시켜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치즈볼 시켰었는데 저 혼자 먹을 때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오징어링으로 시켜봤습니다. 오징어 제가 좋아해가지고. 오늘 조금 제가 여러모로 어설플 수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렇게 나 오늘 그것도 안 했다. 그거 뭐지? 저 오늘 그것도 안 했어요. 그거 뭐냐? 10시 전에 인스타그램에 공지 드리는 것도 못했다. 소리 너무 좋은데? 이게 누가 보는데 먹고 있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지난번에 물론 라볶이를 먹었지만 제가 와 제가 프로락 먹방러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게 맛있어 보이게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러지 나? 아는 맛인데 지금 막 몇백 명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막 왠지 막 조금씩 뜯어 먹어야 될 것 같고 먹다가 막 입에 다 묻힐 것 같고 이러는데
오징어링 기대하고 있었던. 어떻게 해야지? 오징어링. 음. 오징어링은 먹고 말해야지. 오징어링은 맛있다. 아니, 치즈볼은 사실은 좀, 이거 약간 유행 타겠네 이랬거든요. 할라피뇨 들어있다요. 오늘 그렇다고 제가 먹기만 할 건 아니고 당연히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민하면서 먹을게요.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벌써? 사연 할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가 왜 방송 중에 뭘 먹냐면서 민트 초콜릿 먹는 것도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 치킨을 먹고 있네.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다. 지금 먹으면 안 되지? 참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 하나를 해보고 먹겠습니다. 제가 이거 1시간만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퍼플핑크님 한창 엄마 말 안 들을 나이. 아니, 저희 엄마가 막 그만 좀 먹으라면서 왜 방송 중에 말을 안 하고 자꾸 뭐 먹냐고 그래가지고 엄마 요즘에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있어. 내가 요즘에 막 제가 임신했을 때도 먹방 보면서 버텼고 그런 게 있어 이래도 막 왜 그렇게 많이 먹냐면서,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왜 방송 중에 뭐를 먹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할게요. 근데 또 제가 고민 준비 또 열심히 했다요. 또. 자, 우리 띵고의 고민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강철띵구 으라차님 사연입니다. 언니 사실 전 강철이라고 했지만 강철이 아니에요. 이런 닉네임으로 고민 상담하는 이유는 남자친구가 너무 여려서 제가 오히려 강철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는 제가 불만을 얘기해도 다 들어주고 바로 고치는 사람이고 대화가 잘 통해요. 서로 불만이 있을 땐 대화로 풀어나가서 싸우는 일도 없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대신 계절을 너무 잘 타서 특히 요즘 우울해하고 있어요. 통화할 때도 그 감정이 전달돼서 저까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말해주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게 쉽나요? 잘 안 되네요. 회사 일이 힘들면 퇴사할 거야 라는 말을 특히 자주 합니다. 저는 오빠가 조금 더 참으면 좋겠지만 아직 여자친구밖에 안 되는 제가 남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서 가벼운 조언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싶어요. 한 가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하는 거 후회할까요? 아직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된다면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언니도 이런 적 있나요? 조언을 구합니다. 하셨어요. 나 여러분 또 말 없어가지고 또 오류난 줄 알았잖아요. 일단 우리 강철띵구님 본의 아니게 강철이 아닌데, 일단 제가 심리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울이나 여린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게 반복될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체력이 약하거나 감기에 잘 걸리거나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도 면역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마음이 나약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남편에 비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찬바람을 쐬면 저는 확 감기에 걸리거든요. 제가 찬바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제 의도가 아닌 것처럼 사람마다 외부 요인에 조금씩 더 휘둘릴 수도 있고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아마 그 대신에 남자친구분이 섬세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편이라서 싸움 없이 이해해주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인 게 아닐까. 우리 띵구님이 언니도 이런 경험 있나요? 하셨는데 저도 조금씩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배려심이 있고 좀 선량한 분들을 제가 좋아해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자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막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거를 크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우울하고 계절을 많이 타고 좀 여리고 그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툭 하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셔도 저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이랑 연애의 차이가 사실 최대에서 약간 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제 연애인 것 같거든요. 결혼하면 어떤 단점이라고 느꼈던 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우울하고 여린 거는 내가 살면서 받아줄 수 있다. 그럼 이건 괜찮아. 근데 퇴사하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 내가 가족이 되고 자녀가 생기고 나의 동반자가 툭 하면 어떤 직업적인 불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사실 옆 사람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남친뿐 아니라 뭐 가족이나 저희 뭐 가까운 사람한테 단호하지만 하는 얘기가 진짜 할 거면 뭐 퇴사하고 뭐 할지도 다 준비해놓고 당장 내일 사표 쓸 자신이 있으면 퇴사한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퇴사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의미도 없고 나까지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단호할 수도 있는데 그 대신 힘든 건 얼마든지 같이 얘기하자. 같이 나누고 근데 그냥 무턱대고 뭔가 내가 우울하니까 그때마다 때려치겠어. 아니면 퇴사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 옆 사람에게 무의식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저는 좀 재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우리 띵구님한테 뭐 결혼을 하면 후회할 거다. 아니다. 뭐 해라 말아라. 이런 말은 제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다만 결혼을 하면 사람의 약점이라고 느껴졌던 것은 더 커진다. 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여린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의 약속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퇴사를 하겠다는 안 되고 퇴사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 라는 말은 내가 받아줄 수 있다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사소하지만 그분도 조금씩 조심하다 보면 링고님에게 조금 덜 상처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찌유튜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관계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미안하다. 난 도저히 너의 그런 여린 성격을 못 버티겠어. 헤어지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힘들지만 너도 이렇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이분과의 관계가 진지하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구구절절 하는 이유는 우리 강철 띵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울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굉장히 단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언급하는 거. 그건 진짜 스트레스 주는 행동이라서 남자친구분한테 잘 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마음이 자주 아프고 마음의 감기가 자주 온다고 하면 이 마음의 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거나 도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주 님도 생리 즈음에 예민해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한테 풀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요.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도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몰라요. 저도 막 매번 막 우울한 기분, 즐거운 기분 속에서 막 흔들리는 그냥 저도 어쩔 줄 모르는 호르몬의 노예지만 그거를 옆 사람한테 내색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금 좀 힘들어 라고 하는 것과 힘드니까 이렇게 해버릴 거야. 아, 오늘 연락 안 해. 막 연락 두절돼.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철 띵구님이 그 중간 선을 잘 찾으시기를 바랄게요. 와우. 이게 치킨이랑 고민 상담이 역시 좀 어려운 점이 있네. 여러분들이 치킨을 보면서 계속 먹는 거를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이드 메뉴 떡볶이를 원래 매콤으로 지난번에 시켰었는데 지금 달콤으로 시켰거든요. 달콤이 더 맛있다. 제가 매운 거 좋아하는데도 지난번 건 약간 매웠어. 인위적인 매움이 있었는데 오! 오징어가 엄청 가득 차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원래 치킨을 뼈 있는 거 시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오늘은 또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뼈 뜯다가 혹시나 너무 흉한 모습을 보여드릴까봐 순삭으로 시켰습니다. 순살. 음. 아, 지금 580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의 600분 앞에서 뭘 먹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웃었습니다. 아까 언니 왜 웃냐고 해가지고. 아, 우리 엄마가 또 뭐라고 하겠네. 방송 중에 먹는다고. 맞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소스를 빼먹을 뻔했어요. 아, 이거 안 보이시는구나. 고추 마요 소스를 빼먹을 뻔했어요. 물론 여기 좀 발라져 있기는 하지만 큰 실수할 뻔했네. 큰 실수. 야, 큰일 날 뻔했어. 아, 소스를 안 먹을 뻔했잖아. 어쩐지 이거를 이렇게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야, 근데 먹방이 진짜 힘든 거구나. 우리 먹방 방송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먹방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 맛을 꼭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맛은 그냥 맛있습니다. 맛은 그냥 보통 치킨들에 비해서 좀 헤비하고 맛이 뭐냐면 치킨을 튀겨가지고 거기에 또 고추 마요 소스, 마요네즈 소스를 막 묻힌 거잖아요. 그래서 딱 먹으면 뭔가 그 기름의 맛이 확 느껴지는 그런 맛이라 제가 지난주에 3개까지가 진짜 맛있는 치킨이다 라고 하였는데 과연 3개가 넘어도 맛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헤비한 거는 지금 많아서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치킨 자체가 조금 오일리한 맛이에요. 기름기가 있는. 그래서 와사비 소스가 있나 봐요. 이거 간장치킨 아니고 고추치킨? 간장치킨은 아닙니다. 간장은 따로 있어요. 프라닭에 간장? 블랙 뭐 있대요. 블랙 알리오인가? 자, 그럼 다음 고민 해볼까요? 또 오늘 너무 이거 한다고 못하면 안 되니까. 자, 다음 고민은
띵그리 언니, 저는 2달 전에 서점원이 된 30대 띵꾸예요. 요즘 매일 누구네 라이브 풀 영상을 틀어놓고 출근 준비하는데 덕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고 출근하고 있어요. 물론 근무를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지만요. 휴무의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요즘 휴무날엔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취업하면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 다 가봐야지 다짐했는데 휴무날이 되면 의욕보다는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온갖 걱정을 끌어안고 잠만 자게 됩니다. 언니는 방송, 책방, 육아의 라이브 준비까지 어느 하나 허술하지 않고 고민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는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저질 체력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 안 지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시간 관리하는 것도 능력인데 전 퇴근하고 씻고 하는데도 에너지와 다짐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언니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비법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음,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방법. 근데, 근데 저도 되게, 지치지 않는 게 아니고, 지치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좀 무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상 경보가 들어오잖아요. 아, 내가 힘들다. 지금 쉬어야 한다. 뭐 이런 비상 경보가 들어오는데 저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이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시간 관리를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막 천재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서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할 때 그 센서가 좀 꺼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막 이런 데서 흔히 막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막 기적의 시간 관리법, 뭐 기적의 공부법, 막 하루에 5시간 공부했는데 서울대 가는 법 알려드림. 이런 막 책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뭐 각자의 장단점과 재능과 노력의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기 때문에 막 말도 안 되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막 달려가고 조금 힘들어도 그 순간에는 약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때그때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좀 구체화시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평소에 성실히 하자. 이런 목표면은 절대 못하죠. 그냥 바로 힘들어 시작하자마자 졸리고. 근데 저는 약간 구체적인 계획을 그날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짜두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누구네 하이라이트 일주일치 썸네일 만들어 놓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리고 뭐 3월 장부 써놓고 누구한테 내일까지 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구체화된 목표를 짜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뭐 유튜브 열심히 하이라이트 성실하게 올리기 아니면 장부 정리 틈틈이 하기 이런 식으로 해두면 당연히 뭐 내일 하고 싶고 지금 피곤하니까 못하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고 물론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못하는 것도 생기고 성에 안 차는 것도 생기는데 성에 안 차고 엉망진창이 되는 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 목표를 채울 때마다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성공한 날은 동그라미, 못한 날은 거나 취소하는 날은 X, 내일로 미루는 날에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놓거든요.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항상 요약하자면 시작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그리고 내가 자기 전에 그 일을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체크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동하면서 그것들을 잘 이뤘는지를 틈틈이 살펴보고요. 그거를 뭐 노트에 적을 때도 있고 그냥 휴대폰에 간략하게 있을 때도 있고 제가 뭐 그날 밤에 너무 일이 많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점심 저녁 먹으면서 체크할 때도 있고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내 머릿속에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리시안셔스 님도 스터디 플래너 살 때 동그라미 X 세모 쓰신다고 저도 이거 중고등학교 때 그 스터디 플래너 공부할 때 하던 버릇인데 그냥 이거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X 세모는 없고요. 그냥 이거 미루는 못한 거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제 투두리스트에 진짜 뭐 저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보통 뭐 하루에 해야 될 일을 뭐 보통 한 뭐 20개 정도 이제 해놓고 20개에서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15개는 화살표예요, 무조건. 화살표는 이제 미룬다. 내일을 무조건 하자. 뭐 이런 뜻인데, 다 화살표 돼요. 어떤 날은 못해요. 여기서부터 말을 할게요. 정말 지친 날, 그리고 진짜 아픈 날, 너무 내 마음이 막 속상한 날이 있죠. 그럴 때까지 투두리스트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쉬어요. 아프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요. 뭐 1시간이라도 아프면 이제 내가 너무 아프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이러는데 막 뭐 해야 되는 20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 대신에 내가 쉬었더라도 그날 내가 왜 쉬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화살표 처리라도 하는 거죠.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못한 이유는 내가 오늘 너무 아팠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을 마무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지금 망했어. 막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띵구님들도 이 부분에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꾸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 이어가려는 게 저의 목표인 거. 3일 동안 열심히 했어. 그다음 그 다음날 뭐가 있어서 못해. 망했네가 아니고, 그럼 그 다음날 또 3일. 또 그 다음날 3일. 3일 아니고 뭐 하루, 이틀이라도 짧은 시간의 계획을 매일매일 새로 함으로써 약간 나를 동기부여하는, 그래서 내가 약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를 잠시금 잊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을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생활계획표 짜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시계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짜나요? 막 늦잠 자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아기 때 항상 보면 뭐 7시에 일어나기, 예습하고, 무슨 뭐 학교 가기 전에 뭐 하고 뭐 학교는 절대 지각하지 않고 집에 와서 딱 1시간 놀고 막 다시 공부하고 막 이런 계획 짜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린 날에는 좀 나 자신이 눈치가 보여서라도 노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계획을 내가 이렇게 짜고 내가 오늘 할 일들을 쭉 적어 내려갔어. 그러면 내가 그날만큼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적어도 반나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를 제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의 단점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약간 목표 지향적인 삶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그 센서 고장.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프고 쉬어야 하는 타이밍에는 이제 나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거를 먹은 것도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막 있었어요. 먹는 걸 깜빡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아나운서일 땐 깜빡한 적이 없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내가 이 목표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미괄식으로 말을 하자면, 뭐 시간 관리하는 최고의 비법, 뭐 이 책만 읽으면 뭐 하루를 무슨 뭐 3일처럼 쓸 수 있다, 이런 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를 계속 힘들지 않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띵구님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셔서 집에 오면 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쉬고 싶을 만큼 힘들 때는 쉬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뭐 적어두는 거죠. 그 대신에. 그래도 오늘 하고 싶은 건 적는 거야. 다 못했어. 힘들어서. 그럼 뭐 그 다음날 하면 되죠? 그 다음날 또 못했어. 계속 그렇게 화살표 치면서 나를 관리하다 보면 5일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거 막 동그라미 치면서 기뻐하는, 그게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틈틈이 제가 가는 길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저를 좀 다듬으려고 노력합니다. 치킨.
찌유튜브님, 자기만의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찾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서울띵구님,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웃기다. 학교 선생, 아이고, 우와, 마이크.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또 되게 단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제 동생한테 좀 단호한 누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선생님은 무서웠을지도 몰라. 소피님, 오늘 많이 씹기 노력 중이신가요?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라볶이를 유독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킨은 이렇게 라볶이처럼 마시지는 못해요. 친구들 댓글 읽고 있어요, 지금. 다 귀여워서. 그래서 저에게는 휴가라는 개념이 그 투두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 날이 저한테는 휴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여행 가도 근데 여행지에 대한 어떤 메모를 좀 하긴 한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하루에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들 막 20가지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어쨌든 휴가나 휴일에는 하지 않으니까 그게 약간 저한테는 오히려 쉴 때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건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저를 약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거칠게 나를 다루면은 또 나한테 잘해주는 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 파란색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오, 몰랐는데. 신혼일기 때도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김도현님, 하신 머리띠 신혼일기에서 쓰셨던 거죠? 네, 맞아요. 제가 물건을 오래 쓰기 때문에 신혼일기 때 썼던 머리띠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평소에는 자주 안 썼는데 오늘 그냥 해봤어요. 오늘 좀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지금 고민 보내주신 띵구님이 사실은 사연이 좀 길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보내주신 사연이니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책발전소 채용 면접을 봤어요. 그때 언니께서 만약 이번 채용에 되지 않더라도 카페나 서점 쪽으로 계속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냐고 물어보셨었어요. 그때 그럴 예정이라고 하니까 카페나 서점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냐고 물으셔서 전 서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 순간이 제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를 잡아주게 될 줄. 그 이후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서류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면서 좌절의 순간을 겪었지만 30대가 되고 나서야 겨우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이루고 싶은 게 생긴 거죠. 왜 이제서야 하고 싶은 게 생겼을까? 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렵사리 잡힌 다른 면접들에서는 온통 직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남자친구 있냐, 결혼 계획 있냐, 부모님 뭐 하시냐 등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괜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면접 때 제가 언니에게 앞으로도 서점 취업 준비를 할 거라고 대답한 순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언니에게 드린 대답이 소중한 하나의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다시 마주할 그날이 오면 제가 자신있게 서점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서점원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아까 휴일 질문하신 분이 이 얘기가 더 앞에 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부터 해드리면 띵구님 고민을 제대로 답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시간 관리부터 답을 드렸고, 사실 이 내용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 띵구님이 제가 사실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채용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뽑거나 그런 거니까 채용해서 같이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항상 그 면접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우리 면접이 지나고 나면 어떤 계획이신지를 항상 물어보는데 서점이라고 답을 하셨고 결국은 서점원이 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 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여기에 다 적지는 않으셨겠지만 수없이 많은 곳에 서류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면서 좌절의 순간을 겪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서점 지원할 수 있는 서점 자체도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하시고 면접하셔서 결국 꿈을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어, 면접에서 채용의 기회를 드리지도 못했는데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잘 되셨구나.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띵구님이 또 새로 서점에 들어가고 적응을 하시면서 힘드시니까 사실 퇴근 후에 나 주말에 마냥 잠을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답변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앞에 먼저 답을 드려봤고요. 내가 정말 이제 작은 꿈을 이뤘을 때 일단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쉬엄쉬엄 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이게 뭐 계단식으로 계속 무슨, 성공을 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찾아서 또 해보는 그런 것이 결국은 띵구님의 일상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함부로 소개를 해도 될까 고민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띵구님의 마음이 아마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띵구님 축하드리고 출근 시간에 라이브 풀 영상을 틀어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고 출근한다고 하셔서 너무 귀엽고 감사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띵구들도 다 감동이라고 하고 계셔요, 다. 소피님, 색발전소 서점원 채용은 어떨 때 나오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음, 잘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서점이 이제 계속 막 늘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혼이 생기거나 아니면 추가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많이 뽑는 거는 이제 새로운 지점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많이 뽑는 시기이죠. 봉봉님 면접 보는 거를 보셨구나. 우와. 감사합니다. 저희는 면접을 항상 어쨌든 서점에서 보거든요. 그렇다고 막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고, 이제 서점에서 우리 서점 분위기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 분인지 약간 친구처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친구 같겠습니까? 서로 긴장하지만, 그래도 면접은 힘들면서도 항상 감사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근데 우리 또 회사 얘기를 또 너무 라이브에서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데 또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님이 언니 포카리 광고할 것 같아요. 멋있고 귀여운 리트리버 같아요. 그런데 리트리버 같은 건 뭐야? 리트리버 같은 건 뭐지?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서 그런가?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내가 저를 귀엽다고 해주신 거라서 읽기가 좀 민망하긴 했는데, 리트리버 같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제가 골든 리트리버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리트리버 너무 귀여운데? 리트리버 여러분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있잖아요. 그 황토색 털을 가진 엄청 귀여운 강아지. 안녕하세요 님이 더 귀여우세요. 띵고들의 안내견 SJL님. 피그님 오늘 진작할 걸 그랬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언니의 책이 생각났어요. 편안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책이 사실 서점 여행과 제가 창업을 하기까지의 저의 마음을 담은 거라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고 또 저처럼 퇴사 후에 서점이나 어떤 창업의 꿈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책이지만 또 막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위안이 될 거라고 제가 막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틈틈이 요즘 계속 책 읽고 DM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 소개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우리 서점원 된 띵구님. 저 서점원 된 띵구인데 오늘 밤 잠 다 잤어요. 절대 오늘 밤 못 잊을 것 같아요. 혼자 지금 얼굴 빨개지고 배고팠는데 언니 말을 들으니까 배고픔이 쏙 날아갔어요. 댓글들도 감사드리고 닉네임 바꾸는 거 찾아보시느라 늦으셨구나. 그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띵구들이 다 엄청 축하드리고 있어요. 축하받는 동안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 띵구들은 축하를 하거라 나는 치킨을 먹겠다. 뉴뉴님. 이제 띵구의 고민을 하나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기를 많이 안았더니 아니 지금 얘가 이래가지고 띵구들의 고민 하나 더 골라볼게요. 언니,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8살 연상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싫어해요. 게임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안 좋게만 보이고 게임하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땐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이랑 비슷한데? 일단 이거는 컴퓨터 게임과 게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내 동반자가 계속 하는 문제인 거지 컴퓨터 게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게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게임에 관련한 건 다 찬성이다 그런 건 아니라서 일단 전제 조건은 게임을 하든 뭐 만화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정상적으로 잘 사느냐가 일단 우선 전제예요. 만약에 그게 게임 때문에 무너져 있는 상황이면 이거는 뭐 여자친구분이 화를 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 자기 일은 잘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이나 뭘 하든 간에 어떤 취미 생활이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야. 그럼 두갈씩으로 그러면 전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게임 때문에 앞으로 두 분의 인생이 방해가 될 정도다. 그러면 좀 단호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자기 일은 잘 하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나와의 관계에서 좀 소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저희 집도 약간 두 번째 해당이 되는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남는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나한테 좀 속상할 때가 있다.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일단은 역지사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예를 들면 게임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전 넷플릭스를 새벽에 보는데 남편이 보기에 야 너는 밤에 그걸 왜 봐? 매일 피곤하고 잠도 못 자면서 왜 그걸 한 편을 보고 자야 돼? 보지 마. 보는 거 꼴 보기 싫어.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떨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나는 만약에 내 맘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역지사지를 항상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맘이야. 그러면 상대한테 그걸 기본적으로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좋아하지 않거나 조금 덜 이해하는 그런 일들을 남편이 하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막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조금 계속 생각을 하죠.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나와의 연락이나 나와의 대화에서 좀 소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 게임을 하는 건 좋은데 연락이 두절된다. 그러면 그건 남자친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게임이라는 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게임 한 판 하는데 뭐 5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게임하지 않거든요. 잠깐 포즈 누르고 핸드폰 볼 수 있거든요. 일단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지 말고 소리 들리면 제깍제깍 연락하는 게 가능해요.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 연락을 안 한다는 거는 게임이랑은 약간의 별개로 이거는 연락에 대한 책임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게임 한 판 하는데 뭐 24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도중에 끊어가면서 핸드폰 소리 들리면 답하면서 하면 돼. 물론 뭐 총 쏘는 게임을 하는데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연락을 못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끝나고는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다른 게임 시작하니까 연락을 못 받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지적할 때 이게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부탁을 하면 그 사람도 도리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연락 잘 안 될 수 있지. 근데 판이 끝날 때마다는 핸드폰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핸드폰 소리 켜놓고 내가 문자 한 소리 들었으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게임한다고 해서 연락 두절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뭐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숨 쉬고 다 하면서 연락은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연락은 안 하는 건 고의로 저는 간주합니다. 그래서 안 고쳐지면 이거는 게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관계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띵구님이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운한 점은 구체적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피드백이 없을 때 그거는 관계의 문제이고 성의의 문제이니까 개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띵구님 8살 연상 남자친구 아니 이렇게 어리고 소중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게임한다고 연락이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당장 연락해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이거를 막 게임이야 나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우리 띵구님. 아니 게임 중에 연락이 안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셔야 돼요. 게임을 하지 마라 이거는 뭐 그럴 때는 가능해요. 내가 남자친구가 나의 모든 어떤 취미 활동 중에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할 때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너도 받아들여 할 수 있지만 뭐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임은 나쁘니까 하지 마.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대화로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띵구님이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하면 더 할 거예요. 더 게임을 많이 할 거예요. 아침 먹고 게임, 점심 먹고 게임, 저녁 먹고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을 하되 나를 열받게 하지 마라. 그 방법은 네가 알아서 찾아.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우리 다솜킴. 저희 집도 그래요. 지금 남편 일어나자마자 축구 게임 중 저희 집 이야기인 줄. 그러니까요. 축구 게임을 진짜. 축구 게임. 요즘에 아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줄기는 했어요. 랄랄라차님.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다. 전 남친이 결혼하면 못하니까 하는 거라 했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말 안 돼. 결혼하면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랄랄라 찬님 뿐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내가 모르고 있는 시간이 있지. 결혼하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구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평택 띵구님 아니면 취미생활을 같이 하세요. 이런 것도 방법이죠. 같은 거를 좋아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덜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취미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같을지언정 취미는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그냥 좀 존중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넷플릭스도 서로 등 돌리고 각자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를 지나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남자친구분한테 잘 인식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고민하는 띵고분들이 많구나. 우와, ASMR 같다 소리, 그쵸? 다른 먹방보다 저의 먹방이 더 재미있다고요?
저 먹방 잘 못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찌우튜브님도 남자친구 게임하는 거 존중해 주신대요. 제가 드라마를 보는 시간처럼. 맞아요. 약간 기본적으로 전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친구를 만날 때도 저는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은 것처럼 이 사람도 친구를 만나고 싶을 거야 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역지사지 모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싸우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벌키님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민트가 없고 대신 띵그리TV 4만 명 기념 프라다 고추마요 치킨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매번 격려해 주셔서. 방송 후에는 싱크가 잘 맞는 고화질 영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나타나시는 로볼키님 감사합니다. 상진님도 예전에 젊을 때 그러니까 저랑 연애하고 막 초기에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할 틈을 안 주죠. 서로 안고 있다가 바톤 터치하거든요. 아우 팔 아프다. 안고 있고 또 안고 있다가 전화주고 그러다 보면 사실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요즘은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애기가 안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바닥에 내려놔도 자꾸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 끝나고 부부의 세계 보고 주무시나요? 절정에 달했는데 하셨는데 저는 한 4회까지 보고 하차했어요. 요즘 박막리 할머니도 하차하셨다는 유튜브 아까 낮에 봤는데 저희 부부의 세계 그 리액션 영상 찍으려고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리액션이 안 되더라고요. 막 너무 화나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좀 이렇게 막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리액션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랑 안 맞나 봐. 우리는 막 너무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야. 둘 다 이렇게 녹음을 해놨는데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없어졌답니다. 리액션 영상은. 그랬어요. 보다 보면 약간 화난다 이런 말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뭐 화가 난다는 게 진지하게 되게 화가 나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좀 웃음기가 사라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결국 리액션 영상을 못 올렸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이렇게 시원하게 어떤 욕을 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욕을 한 거가 방송에 올라가기는 또 저희가 좀 그래가지고 못 올라갔습니다. 하차. 그리고 제가 좀 넷플릭스 뭐 보는지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좀 심각한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너무 지쳐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전 좀 지치지 않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인가요? 책은 또 심각한 책을 읽는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는 좀 가벼운 걸 좋아해요. 보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잘 수 있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막 내가 몰입이 되면 안 그래도 내가 하루 종일 막 일을 하다가 왔는데 좀 지치는 거를 좀 덜 보는 편입니다. 저 요즘에 그리고 제가 바라던 바인데 요즘 유튜브 보면서 잘 때도 있어요. 이제 약간 저에게 유튜브가 좀 친숙한 매체가 된 것 같아요. 브루클린 나인나인 추천하신다고요? 이거 봐야겠다. 이거 재밌나 보네. 브루클린 나인나인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보도록 할게요. 모던 패밀리도 볼게요. 나 요즘 추천해 주시는 거 봐야지. 모던 패밀리도 보고 써니씨님 요즘 주라주라가 즐거워요. 저도 요즘에 주라주라 뮤직비디오 되게 몇 번 봤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고 가사도 물론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라주라 뮤비를 정말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막 찔려가면서 그래도 좋은 그런 노래. 빨리 다음 그거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 먹는데 너무 집중을 하진 않을게요. 오늘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주라주라 김선명님 주라주라는 우리 팡님은 지난주에 소영님 거 들으면서 자는 거 지장 없다고 하면서 누워서 보다가 실신하셨대요.
맞아요. 우리 누군의 풀 보시면서, 풀 영상 보시면서 잠드는 분들 진짜 많대요. 제 주변에도 막 켜놓으면 잠든다고. 그리고 뭐 출퇴근길에 이렇게 기니까 들으면서 가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시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풀 기다리는 분들 진짜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싱크가 안 맞으니까 싱크 조정하고 내일 아마 아침에 올려드릴 것 같은데 막 제가 자고 일어나면 그 사이에 막 DM이 와 있어요. 막 풀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내일 싱크 맞춰서 또 잘 올려드릴게요. 빨리 고민 상담 해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세계문학 전집 시절부터 언니를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취업 준비하면서 언니 라디오를 즐겨 들었는데 어느덧 3년차 회사원이 됐어요. 요즘 회사 생활에서 가장 고민은 사무실에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팀장님이 자꾸 제가 말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다는 친구, 가족들 아니면 직장에서도 친한 동기들하고만 하고 싶거든요. 사무실에서 말 안 하는 게 불편하지도 않고요. 팀장님은 그게 좀 불만이신가 봅니다. 제가 연차가 어리니까 간식 타임 때 수다도 떨면서 분위기 띄우고 업무만 하기보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은데 저는 도무지 그게 안 됩니다. 억지로 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늘 저의 행동이 평가의 대상이 되니 업무에 필요한 거 말고는 제 자신의 노출을 꺼리게 돼요. 직장 생활은 사회생활이니 억지로라도 말수를 늘려야 할까요? 너무 벽치고 거리 두는 제가 안 좋게 보일까요? 아, 저 맡은 바 업무는 성실하게 합니다. 사적인 수다만 안 떨고 싶을 뿐이에요. 하셨습니다. 음, 우리 띵구님이 연차가 어린시군요. 사무실에서 말이 없으시고. 음, 저도 근데 예전에 우리 띵구들 라이브 중에 저 방송국에서 본 분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저도 별로 말 없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공감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댓글 중에. 이거는 아마 연령에 따라, 연차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답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꼭 저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수다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분들 중에는 뭐 수다를 떨거나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건 존중은 하는데 그걸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자꾸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 팀장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의 입장에서 수다를 잘 떨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직원, 말은 없지만 성실하고 일 똑부러지게 하는 직원 중에 누가 소중할까 생각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다를 물론 떨기도 하면서 일도 잘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해주면 고마운 거지 강요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뭔가 인사과 혹은 일을 나눠주는 일의 진행에 있어서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도 예전에 제가 직장에서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말을 안 하거나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별로 말이 없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 사장이 되고 나서 저희 직원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막 개인적인 얘기 해주시고 싹싹하게 뭐 흔히 말하는 그 싹싹함으로 막 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죠. 저는 진짜 고마워요. 그러면 그걸 강요하진 않지만 그냥 저하고 친하게 대해주시는 직원분들 보면 막 너무 고맙죠. 표정 하나만으로도 막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맙지만 그렇다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질문을 하거나 어, 먼저 다가가서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어떤 하고 싶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건 철저히 그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말을 하면 사실 직장도
사회생활의 일부인 건 맞고 사회생활에 적절한 윤활유가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사실 수다도 떨고 개인적인 얘기 섞어가면서 분위기 업 시키는 막내 있으면 너무 고맙죠. 그거는 아마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고 필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팀장님이 막 내가 대화를 안 한다는 이유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만한 진짜 엉망진창이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라면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지금 띵꾸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이유는 그걸 바라는 상사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는 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도 지내보고 사장으로도 지내보고 느끼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대신에 표정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대화에 있어서 밝은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회사 사람들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막 나 혼자 굉장히 어둡고 막 나로 인해서 주변 분위기까지 다 나빠질 정도의 어, 분위기를 풍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이제 밝은 표정이랄까요? 밝은 표정이고 그다음에 온화한 태도로 동료들과 일하려는 모습은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웃고 있고 누군가 대화를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상사가 있다면 그 상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적인 대화에서는 좀 싹싹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막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뭘 했고요,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어떤 업무적인 대화가 있을 때는 그분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리액션하면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운 전략일 수도 있죠.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과 충분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은 주는 거,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럼 어떡하냐, 내가 막 업무적인 대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영 씨 뭐 어제 남자친구는 뭐 어땠어? 그냥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제가 뭐 어제 뭐 보고서 보셨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보고서 열심히 썼던데 데이트를 시간을 뭐 줄였나 봐? 뭐 이렇게 말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 이 제안서 있잖아요. 이건 어떠셨어요? 이런 거 있죠. 웃음으로 넘기는 거죠. 각자의 어떤 적당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우리 3년차 띵구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필요해요. 물론 이게 과할 수 있어. 굳이 연기까지 해야 되냐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 저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출근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팀장님이 어이구 오늘 뭐 옷을 아주 이쁘게 입었는데 오늘 저녁에 뭐 무슨 일 있어? 그러면 하하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반대로 막 아유 소영씨 오늘 뭐 데이트 하나 봐? 그런데 막 뭐야, 왜 그런 걸 물어봐, 정말 기분 나빠, 이런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 그래서 저도 막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대화 강요하지 마, 웃음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책들 많아요. 아시죠? 뭐 무슨 정색을 해라 상사한테. 근데 그거 모든 사람이 다 정색할 수 있나요? 우리 시민들이? 어렵죠. 하지만 저는 다 구구절절 말하는 대신 표정과 제스처로 저의 성향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연기 웃겼나요?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힘드네. 말로 설명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띵구님 아예 그 사람을 사적인 대화를 건넸다고 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정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라는 표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이런. 소영 씨 뭐 동생은 결혼했어? 그러면 네, 뭐 이런 거 네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좀 많이 부활시킨다 그러면 요 정도 그냥 민망해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화내고 뭐 동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럼 이렇게 표정에서 티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웃음으로. 그리고 그 대신에 업무적인 대화할 때는 확실하게 적극적이고 배려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무리 사적인 대화 없어도 저는 분명히 이해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진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사적인 대화는 정말 거의 안 해본 스태프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분이랑 안 친해, 내 마음속에서 되게 멀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업무적인 대화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시면 뭐 사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만을 갖지는 않거든요. 물론 다양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꼰대도 있고 뭐 정말 나쁜 상사도 있죠. 그걸 모든 경우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색하는 대신 내 입장을 여러 번 태도로 보여주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분들은 정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저보다 더 타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중간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당한 태도, 그냥 밝은 미소로 응답한다. 그게 저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띵구님이 3년차 회사원으로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좀 좋은 점이 지금 3년차시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덜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계속 막내들한테 이 고통을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좋은 선배가 되시는 거죠. 내가 1, 2, 3년차 때는 계속 나한테 말 시켜서 상사들이 말 시켜서 힘들었지만 우리 띵구님이 팀장 되셨을 때 스몰톡이나 어떤 사적인 대화가 업무의 팀 분위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팀장이 되시는 거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회사 생활이 좋은 회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막 나는 막내일 때 제대로 이렇게 하기 싫어했으면서 팀장 되고 나면 갑자기 되게 막 아부하는 직원들 좋아하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었던 건 남도 당하기 싫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로 있으면서 내가 좋은 팀장이 되고 내가 좋은 선배가 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나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되겠어. 너무 웃길 것 같아. 근데 때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웃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상사 입장에서는. 제가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막 무슨 막 꼰대 소리 했는데 하하하 이러고 넘어가면 흠 잡을 순 없는데 뭔가 이거 아니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몇 번 하면 아마 알아들으실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띵구들 적당한 수준에서 나의 입장을 밝히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거 내가 막 하하하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나 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하하 하면 다 알 거 아니야. 큰일 났네. 하하하 하하하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야. 진짜 막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맞장구는 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웃음으로 적당한 웃음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써니신님 예리하다. 세계문학 전집할 때 연애 얘기 나오거나 하면 제가 그렇게 웃었던 것 같대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비밀 연애 할 때 약간 누가 저한테 좀 이렇게 좀 다가오시거나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 하실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막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꺼져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하하하하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써니신님 저를 옛날부터 지켜봐 주신 분이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답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맞장구는 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진짜 배제하는 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맞장구 쳐주는 거. 그거는 상대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남자친구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감사해요. 뭐 저희 연락처 교환할까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약간 조금 미필적 고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최대한의 방어선인 것 같아요. 리액션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숨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가는 뭐 그렇게 해도 기분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내 마음에 없으면서 막 팀장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게 좀 제가 생각하는 양심의 선인 것 같습니다. 막, 저 팀장 진짜 싫어. 이러는데 막 앞에서 막, 뭐, 팀장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는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약자여서 그런 거겠지만, 그게, 그분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뭐,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리액션을 하지 않으려고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게 나의 어떤 진실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사연을 많이 못했다. 사연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벼락띵구님, 언니, 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는 띵구입니다. 시험 한 달 전인데, 국어, 영어만 합격선 근처고 암기 과목 3과목은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소영님 인스타에서 중간중간 벼락치기 했다는 내용 많이 봐서 벼락치기 썰을 듣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나만의 벼락치기 원칙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공부할 건 많아서 쫄게 될 때 마인드 컨트롤 방법 있으신가요? 올해 꼭 합격해서 월급 받고 싶습니다. 근데 벼락치기를 제가 한 건 사실인데 벼락치기가 되게 바람직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전 솔직하게 제가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벼락치기 왕이긴 해요, 진짜. 벼락치기 하는 것 치고는 성과가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질문이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잖아요. 근데 이게 권장할 만한 방식인지 모르겠고 일단 못 이렇게 지금 못해요. 지금 30이 넘어서는 그 방식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썰을 풀어달라고 하셔서 저는 평소에는 그 투두리스트를 써서 동그라미 X 화살표 미루는 거 연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벼락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역시 고교생 때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만약에 뭐 국어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막 내일 과목이 뭐 3개야. 근데 내가 공부 하나도 못했어.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하면은 이거 나중에 이제 주의사항 이런 거 달아야겠다. 따라하지 마세요. 커피를 제가 카페인에 되게 약하거든요. 한 잔 마시면 잠 못 자요. 근데 캔커피를 그때 이렇게 사놓고 시험 기간에 박스로 사놓고 하루에 2캔씩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냥 이제 우리 공무원 띵구님이 시험 한 달 남으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평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진짜 뭐 수능 한 달 남았거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우리 띵구들 마약이라도 나오는 줄 알았는데 고작 커피를 마시고 그냥 아침까지 했어요. 그냥 늦게까지 자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고 학교 가고 돌아와서 잠깐 자고 또 커피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닌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잘하고 싶고 막 1등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 치는 띵구님은 1년에 한 번인 기회이시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데 사실 약물이 너무 약하기는 합니다. 우리 주디셔스님 핫식스 스누피 우유 팡님 레드불 최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카페인에 진짜 약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만 마셔도 지금도 그날 잠을 굉장히 못 자요. 그래서 아침에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인에 워낙 약하다 보니까 밤에 그냥 아침까지 마시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은 아닌데 제가 그 투두리스트에 그 동그라미를 다 만들기 전까지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 기간이면은 뭐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뭐 사탐, 가탐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두세 과목씩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주에는 이제 그 세 개가 내 생각에 완벽해질 때까지 잠을 안 자는 거죠. 근데 좋은 방식이 아니어서 제가 썰을 풀어드리긴 했는데, 우리 어린이 띵구들, 그다음 성장기 띵구들 있으면 제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도 카페인을 못 먹다 보니까 무슨 그 레드불이나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걸 마시면 건강에 아마 지장이 있을 거예요. 커피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막 제가 어렸을 때 막 공부도 뭐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뭐 되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서 막 2시간 공부했는데 잘했어요. 뭐 국영수 중심으로 2시간씩 공부했는데 잘 맞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전 열심히 그렇게 했었고, 근데 또 이건 체질에 따라 다른 게요. 저는 주로 그렇게 새벽 시간에 제가 진짜 이건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밤샘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밤을 새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추천을 안 드리고, 이제 남자친구래. 남편. 상진님은 새벽 스타일이에요. 또 아침형 인간이잖아요. 저랑 완벽하게 다른. 그래서 상진님 고등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4시, 5시, 6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못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뭐 15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버텼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올빼미형 체질이라. 근데 그게 요즘에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을 할 때도 사실 늦게 자는데, 음, 그렇다 보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사실상 그 체력이 딸리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밤에 늦게까지 못 버티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형 인간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침에 잘 일어나고 할아버지가 될수록 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침형 인간이 좀 더 유리한 건가 싶기도 한데, 저는 완전 밤형 인간이라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띵구들도 벼락치기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고, 또 시간은 촉박하고 공부할 건 많아서 쫄게 될 때 마인드 컨트롤 방법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고 공부할 거 많고 당장 시험이 닥쳤는데 쫄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때만큼은 그냥 쫄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할 때는, 진짜 중요한 시험일 때는 그때만큼은 쫄면서 가야죠. 마지막 끝까지 갈수록 쫄면서 나를 계속 쪼아주면서 가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되나? 보통은 뭐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진짜 큰 도전을 할 때는 사실 쫄리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심삼일을 열심히 1년 동안 해서 내 안에 실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그 쫄리는 마음이 좀 사라지는데, 결국은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마음은 쫄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인정하되, 저는 그때도 열심히 동그라미 쳤던 것 같아요. 그냥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내일 시험인데 내일 수학 시험, 수학 공부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저는 공부도 좀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훑기, 뭐 문제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풀어보고 오답 노트 만들기, 그다음에 오답 노트 만든 거 한 번 더 훑어보기, 틀린 부분 공식은 뭐 다 외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계획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는 거죠. 근데 제가 공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제가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또 우리 띵고들이 저보다 또 이제 새로운 세대 교육과정이 또 바뀐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언제적 이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공부 얘기는 잘 구체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워낙 또 다양한 공부법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 전이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공부하는 방식도 구체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에 뭐 영어 시험이 있다고 했을 때 영어 이렇게 써놓으면 이 동그라미가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뭐 무슨 문제집 한 번 1회독, 무슨 강의 한 번 더 보기, 요점 정리 노트 한 거, 뭐 어떻게 하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이뤘을 때 내 마음속에서 안정감이 샘솟는 거지 그냥 공부 이렇게 쳐놓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내 쫄리는 마음을 인정하면서 간다. 그리고 벼락치기 저도 한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 달 남으셨다고 하는데 30일이면 제가 물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본 건 아니지만 30일이 정말 긴 시간이고 그 전 몇 달 동안 조금 해이하셨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벼락치기를 했었다는 거지. 우리 공무원 시험 치는 띵구님은 제가 나이를 모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만큼 무리를 하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쫄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남은 한 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게 긴 경우에는 또 장기적으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밥도 잘 먹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벼락띵구님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12시 전에 사연 하나 더 했다. 근데 치킨은 다 못 먹었다, 그죠? 근데 치킨 다 먹었으면 사연을 소개를 거의 못 해드렸을 것 같아서. 봄봄님, 목표는 시간이 아니라 양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물론 공부 시간을 재기도 하죠. 근데 같은 시간에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5시간 공부하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평소 때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내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자면 좋죠. 일단 잠을 충분히 자야 사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목표를 달성하고 야 이제 난 오늘은 좀 자도 되겠다 싶을 때는 또 자는 거죠. 안녕하세요님, 소영님. 이제 슬슬 끝나가는데 사실 저 대한민국 띵구리라고 했던 사연자인데 해주신 말들로 완전 해결한 건 아니지만 알아서 잘 살자고 힘내서 저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가끔씩 우울할 때 소영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리면서 으쌰하는데 보태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띵구님들도 공부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학교 생활하시고 취업하고 나서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오늘 하루 또 저랑 같이 해주시고 치킨 먹는 것도 재밌게 봐주시고 우리 구독자 수가 사실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너무 놀라고 감사한데 앞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매주 꾸준히 여러분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띵구들도 재미있게 잘 지내시고요. 내일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우리 띵구들은 진짜 다 너무 착하고 고민 자체도 바른 사람들이라고 봄봄님이 그러셨는데 저도 동감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뭐랄까 좀 자극적인 방송이 사실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자극 없이 무난한 방송이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알림 설정, 구독 해주셔야 돼요. 알림하면 리스트에 안 떠도 만날 수 있대요. 안녕. 안녕.